예, 오늘은 2023년 ICT R&D 우수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 과제명은 대학 ICT 연구센터 육성 지원 사업인데, 이 유망 분야, ICT 분야의 유망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서 뭔가 한국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석박사급의 핵심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이제 광운대의 이승현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광운대가 이 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8년간 85억 5,500만 원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2020년 후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4년 차입니까? 4년째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연구센터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광운대 안에 어떤 연구센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석박사 연구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운대학교에서 저희가 실감형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이 명으로 해서 네. 실감형 디스플레이를 위한 안경을 끼는 방식, 안 끼는 방식, 그리고 대형 디스플레이 방식, 그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네.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광운대학교 내에 센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는 지금 과기부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그 IITP에서 같이 지원하는 것이죠. 예.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이게 아마 90년대 말부터 이제 가장 성과가 좋고, 네. 그래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과제인데요. 네. 1년에 한 8억에서 10억 정도 규모로 지원을 받고 있고, 네. 참여하는 교수진들이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가 네. 됩니다. 그러면은 각 대학교가 한 서너 개 같이 인볼브해서 주로 과반수 이상이 참여 인력, 석박사 인력이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규모는 이제 커 보여도 교수당 따지면은 1억 미만의 1년에 1억 미만을 사용하는 그러한 연구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과제 받으면 뭐 간접비 빼고더라도 어쨌든 그걸로 이제 그 석박사들이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예. 요 지금 그 실감 콘텐츠 단말 기술 연구 센터로 예. 돼 있고, 교수님이 이제 센터장 하고 계신데, 예. 그 석박사들 그 과정하는 친구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아마 전체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석박사 과정을 카운트가 기본 인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마 전체 합쳐서 한 50명 이상 될 것 같습니다. 50명 이상. 예, 석박사 합쳐서. 아, 예. 그렇군요. 그 이제 매년 배출하는 인력들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금 받아서 R&D 하고 그걸로 이제 그 친구들이 예.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익혀 나가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최소한 한 학기 이상을 이 등록금을 지원받고, 네. 연구비를 지원받고, 또 해외 학술행사 같은 데에 참여할 때 또 지원받고, 그런 경비가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성과들 그러니까 우수 성과로 뽑혔어요. 예. 정확하게 어떤 과제에 어떤 거가 뽑혔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감형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요새 AR, VR, XR 이런 쪽이 이제 실감이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홀로그램 이런 것을.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센터에서는 안경을 끼고 실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이나, 네. 안경을 안 끼고 느끼는 방식, 그리고 이제 대형으로 이렇게 몰입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수 성과로 인정된 분야는 그 홀로그램이라 그래서 안경을 안 끼고 우리가 이거 기피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술에 대한 거 제가 후에 조금 이따 여쭤보는 예. 거 하고, 이 우수 성과라는 것은 예.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만큼 인력을 많이 배출하면 우수한 겁니까? 아니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IITP의 이제 심사위원단이 네. 이제 각각 센터의 그 우수 성과를 지원을 받아서 평가를 거쳐서, 네. 그 중에 제일 연구 실적도 유지하고 논문도 많이 내고 인력도 많이 인볼브 돼 있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 상용화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걸로 기술 이전이 얼만큼 됐다, 이것도 물론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겠지만 상용화 이쪽은 좀 약간 그래도 조금 비중이 낮은 편입니까? 근데 이제 ITRC라는 게 인력 양성도 하지만은 이제 중점적으로 상용화 혹은 산학 협력을 또 많이
퍼센티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기술 이전을 얼마나 받아오느냐도 아주 중요한 그렇군요. 저희 과제 평가의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하셨죠? 이전도 많이 이제 그동안 4년 동안 많이 한 1년에 한 뭐 1억 이상씩 기술 이전을 그래요? 진행을 해왔고 네. 이 기술은 이제 우수 성과로 이번에 이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뭐 올해나 내년부터 되는데 이 과제 가지고 기술료를 이렇게 지원받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로 뭔가를 이제 영상 촬영해 놓은 거를 볼 때, 예. 저게 실감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감형이라는 게 이제 실감이 난다. 우리가 자연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일반적으로 누구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풍경을 봤을 때 물건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깊이감도 느끼고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걸 느끼잖아요. 뭐 그런 거를 느끼게 하는 말인데 네. 이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2D 그러니까 이 평면 플랫한 화면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홀로그램 기술 같은 경우는 안경 없이 네. 이렇게 뎁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홀로그램, 유사 홀로그램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하고 있는 홀로그램은 어떤 그 깊이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광학 기본적으로 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홀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경을 안 껴도 네. 눈에 필요함 없이 이전에 뭐 스테레오 3D TV처럼 눈이 아프다든지 안경을 끼지 않고도 네. 안경 안 끼고도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측면을 본다든지 네.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홀로그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우주에서 뭐 서로 통신할 때 뭐 손에 이렇게 올리면 뭐 화면이 이렇게 탁 떠서 뭐 막 보이게 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 이제 일반인들은 전부 다 그걸 홀로그램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걸 다 뭐 생각을 스타워즈에서 네. 프린세스 레아가 헬프미 오베안 케노비 하면서 내미는 그 모습이 공중에 떠 있는 거 그건 이제 영화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내서 이제 영화상에서 보여준 거죠. 네. 마치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이제 아주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현재 2D 플랫한 디스플레이 상에서 네. 이렇게 도출돼서 보인다든지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뭐 그 정도 기술을 구현하는 게 현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바타라든지 영화 이렇게 극장에서 그때는 안경 끼고 갔던 것 같은데. 예, 안경 끼고 뭐 보죠. 앞에 뭐 꽃잎이 확 날리면 눈앞에서 날리는 것 예, 같은 예, 느낌. 예. 그 안경 없이 이렇게 보게. 그렇죠. 저희가 하는 기술이 이제 안경 없이 뭐 그렇게 좀 구현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기술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량이 무척 많아서 현재 이제 저희가 개발한 기술도 어떤 그 완벽한 홀로그램으로 그렇게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데이터량이나 네. 그 어떤 디스플레이가 해상도가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한 뭐 50년, 100년 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인간이 이제 어떤 그걸 볼 수 있는 그 한계도 너무 해상도가 좋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모든 시야각을 다 커버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간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역량이랑 홀로그램 기술이랑을 컴프라마이즈 해서 현재 가장 적합한 거를 개발한 게 현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하드웨어를 개발하신 건 아닌 겁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네. 이제 지금 콘텐츠로 단말로 가고 있지만 그동안 저희가 개발하고 있던 기술이 같이 따라가 있고요. 네. 따라가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우수 기술은 그 하드웨어 홀로그램을 만드는 하드웨어에 적합한 콘텐츠를 이제 개발한 게 우수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콘텐츠를 개발하는. 실제로 센터에서는 같이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2D 디스플레이 그럼 지금 만들어 놓으신 그 하드웨어에 콘텐츠를 입혔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 하드웨어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화면이랑 좀 다릅니까?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량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은 네. 어떤 한 시점에서 보는 2차원적인 이미지에 불과한 건데 홀로그램이라는 거는 모든 시점에 사진이 다 모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은 그 한 픽셀이 정보를 하나가만 가지고 있다고 보면 홀로그램은 그 점에서도 시야각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백만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홀로그램을 만들려면 일단은 촬영을 할 때 3D 데이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시점에서 있는 3D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램을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근데 아직까지 해상도나 이제 이런 것이 못 따라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그 AI 인물 사진 정도는 동양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리프레시 레이트 그러니까 빨리 또 재생을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전송해야 되고 이런 보틀렉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 홀로그램, 일반 사진과 다르게 입체로 보여줄 수 있는 홀로그램은 일단 그 후처리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름에다가 이제 홀로그램 기술에서 필름에다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서 표현할 수 있는 뭐 유일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그 포커스를 인물을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3D 콘텐츠를 끄집어내주고 일단 3D 콘텐츠 데이터가 끄집어내주면은 홀로그램으로 이제 우리가 그 프린팅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뭐 하루 종일 출력하다든지 해서 찍어내서 우리가 이제 그 안개 안 끼고 이렇게 입체감을 보게 만든 뭐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D로 찍은 사진, 그냥 예. 일반 스틸 사진을 AI를 통해서 옆에는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쵸 유출을 하는 유출을 거죠. 해서 유출을 해갖고 유추 데이터를 예. 아까 뭐 프린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예. 픽셀 하나당 몇 포인트가 들어가는 겁니까? 픽셀 하나당 이제 지금 사진은 한 점만 찍는다 그러면 저희가 찍는 경우는 현재 저희가 촬영한 거는 뭐 한 10,000개의 이미지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0 거기 개의 안에. 이미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를 뭐 30, 40 정도 우리가 홀로그램 사진을 찍어낸다 그러면 한 7, 8시간 정도 이제 현재 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 시스템으로 한 7, 8시간 걸려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뭐 프린팅하는 장비도 직접 만드시나 보죠? 예. 그렇군요. 그거는 뭐 자료화면이나 이런 거에 저희가 한번 좀 예, 자료화면에 많이 있어요. 네, 저희 담아서 가지고 있어요.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예, 예.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하드웨어와 지금 콘텐츠까지 다 말씀하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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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저 약간 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었어요. 이게 네. 실감, 이제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기술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 원하기 때문에 기술 발달이 따라가 주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실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해상도가 높아야 되고, 네.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네. 그 다음에 3D를 보여줘야 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영상이자 디스플레이인데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화면이 대형화가 계속 되고 있었고요. 계속 커지죠. 그 다음에 이 해상도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정도의 한계점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에 인간의 이제 추구하는 원하는 게 공간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다든지 이거를 이제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D는 뭐 이전부터 꾸준히 그 중에 하나로서 발전이 되고 있었는데 다른 두 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늦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술이 같이 발전해야지 실제로 이제 어떤 꽃을 피우는데 현재는 뭐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상도하고는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사실 3D라는 게 이제 좌에서 보나 우에서 보나 상하에서 보나 다 그 이미지 그 해상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현재는 그냥 플랫한 화면에서 그 해상도 하나만 끝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다른 시점에 고해상도를 보여주려면 데이터 량이 엄청 많아지겠죠. 네. 해상도와 관련이 있죠. 그렇군요. 이런 식의 그 연구는 국내나 해외에서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게 40년도 말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1940년도요? 48년도에 오래된 기술이네요. 예, 그 기술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는 레이저가 없어서 네. 이제 실제로 일반인들한테는 어필을 못하고 60년대 초에 레이저가 나오면서 이제 실제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레이저가 있어야지 이제 이 홀로그램이라는 기본 원리가 네. 간섭과 회전이라는 광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홀로그램이라는 게 노벨상을 이제 세계 물리학상의 이론의 그 근간을 두는데 네. 제일 첫 번째는 간섭이라는 이론을 정립한 1900년도 초에 린만이라는 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회절,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입자에서 어떤 다른 회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디프렉션이라는 그 브래그라는 분들이 이제 1900년도 초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노벨상을 또 받았고요. 네. 마지막으로 48년도에 이제 홀로그램을 만든 가버라는 사람이 그때 그 홀로그램이라는 걸 처음 얘기를 했는데 레이저가 나오고 나서 70년대, 7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70년대부터 지금이니까 오래된 거라기보다는 한 50년 네. 뭐 정도가 사실은 홀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레이저가 있어야지 간섭 패턴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홀로그램을 찍으려면 간섭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레이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레이저 기술이 언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연구는 세계 각지에서 이런 식의 홀로그램 연구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60년대, 70년대는 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네. 그 물체를 놓고 레이저를 투사해서 필름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뭐 전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뭐 일본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면서 아날로그 쪽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MIT 미디어 랩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다가 네. 이제 최근에 2000년 90년대 말 2000년 초를 되면서 디지털화가 이제 됩니다. 이 홀로그램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가 되면서부터는 네. 이제 MIT 미디어 랩을 이제 이끌던 벤톤이라는 교수가 이제 사망하고 이제 그 랩이 이제 많이 연구를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와중에 뭐 유럽 쪽, 유럽 쪽 그리고 뭐 일본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뭐 꽤 오랫동안 홀로그램 쪽에 연구를 진행을 했죠. 그게 크게는 뭐 그 정도 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홀로그램이라는 이 기술의 어떤 그 적용 애플리케이션은 실감 콘텐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다양하게 좀 활용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전 분야에 다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거는 시큐리티 쪽, 보안 쪽에 크레딧 카드 반짝반짝이는 거, 예, 뭐 예. 포장지, 그다음에 이런 보안 쪽에는 오래전부터 이제 홀로그램의 해상도를 좀 줄여서 네. 그냥 반짝이는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깊이감을 많이 주진 않아도 네. 약하게 주는 경우에는 이제 옵셋 인쇄 정도로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파퓰러하게 알고 있는 게 이제 시큐리티 쪽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뭐 CD로 뭐 DVD 이런 거기에 그 기술이 전부 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정보를 끄집어내거든요. 뭐 그런 게 다 적용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이 진동 이런 게 민감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진동 움직임 파악하는 것 공장 쪽에서 그런 거, 그다음에 태양이 뭐 어느 각도에 가도 일정한 각도로 그 태양열판을 그 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쪽. 그래서 다양한 모든 분야에 현미경 쪽도 지금 네. 하고 있고 모든 쪽 분야에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쪽 디스플레이만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요 기술이나 이런 그 아까 구현하기 위한 거를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AI를 활용한 인물 홀로그램 제작 기술 이제 이번에 그 예. 이게 이제 우수 성과를 예.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디스플레이 하는 쪽에 있어서는 이제 인물 촬영이 홀로그램의 그동안 응용 분야 중에서 네. 초상화, 그러니까 인물 초상화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저희가 인물 촬영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네. 포트레이트죠. 네. 이 초상화를 촬영하는데 홀로그램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이 홀로그램 분야에서 이렇게 관심을 뒀던 운영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어떻게 그걸 촬영을 했냐면 그전에는 뭐 펄스 레이저라는 것 같은 것을 쓰기도 했었고 이 턴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그거를 촬영을 하면은 이제 그 각각 다른 측면에서 본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걸로 홀로그램을 만드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움직이는 동안에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턴테이블이 움직이면 인물도 움직이죠. 맞아요. 그다음에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려면 초점이 맞아야지 이렇게 왜곡되지 않으니까 항상 거리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 서클에서 이 인물을 카메라를 돌리면서 촬영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미케니컬하게 움직이려면 또 그것도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가 이제 곤란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홀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프린팅하는 것은 만들어내는 건 저희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수 성과로 인정된 거는 저희 카메라를 7대 정도를 180도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한 20도 정도씩 2714 뭐 배열을 해놓고 한 번에 USB 카메라에다가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를 모디파이하고 뭐 저희가 알고리즘을 넣어서 완샷의 촬영을 한 번에 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끝에부터 중간에 한 20도씩 7개의 그 화면이 찍히죠. 사진이. 그 다음에 두 개씩을 서로 양쪽 가지고 AI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이쪽 모습이 뭐 이런데 중간 모습을 끄집어내라. 그러면 20도 각도에 한 200장 정도가 끄집어내는 거죠, 영상을. 저희가 한 1000장 정도를 끄집어내거든요. 근데 1000장을 찍으려면은 비디오를 쭉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씩 끄집어내는 방법이 없는데 네. 저희는 이제 7개로 해놓고 1000장 이미지를 AI로 재생을 해낸 거죠. 그럼 1000장 이미지를 끄집어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홀로그램 프로세스로 가는 거니까 그건 이미 저희가 개발해 놓은 기술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이디어는 인물 촬영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그냥
촬영해서 홀로그램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우수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프레임워크는 뭐 쓰셨습니까? 그 AI 프레임워크는 뭐 쓰셨어요? AI 프레임워크. 예. 저희가 이제 FRI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AI를 통해서 영상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기술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여러 개 혼합해서 저희 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새롭게 AI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한 응용 분야에서는 주로 뭐 거의 대부분이 AI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자기들에 맞게 바꿔서 쓰는 건데 저희도 저희에 맞게 홀로그램에 맞게 요 앵글에 맞게 최적화한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해서 AI로 이렇게 일부 추정해가지고 사진 여러 장 만드는 이런 것들은 뭐 혹시 그 아이디어는 뭐 지금 하신 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필요성이 없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인물 모습을 이렇게 촬영해서 돌리고 이런 건 했어도 저희 같이 목적을 이제 홀로그램에 두고 이렇게 서클을 해서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이죠. 아, 그래서 이것도 뭐 특허도 제출했고, 아, 그래요? 뭐 네. SCI 논문도 제출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어디에 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개발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일단 이제 요거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복고로 간다 그러나요? 사진관이죠. 사진관인데 예. 이제 홀로그램 사진관이 될 수도 어, 있죠. 그러면 어.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이 네. 이렇게 뭐 턱을 드세요. 뭐 앞뒤 이렇게 이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막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몇 명이 있어도 네. 완샷으로 그걸 우리가 홀로그램으로 표현한 이런 쪽에 해서 사진관 쪽에 이제 일단은 아주 작지만은 일단 시작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찍어 나온 사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린팅 기기로 이렇게 프린팅하면 그 사진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저기 뭐 센터에도 있고 많이 이제 아, 그래요? 설명 다른 자료를 보여드릴 수가 있죠. 이미 그럼- 다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일반 사진하고 달라요? 진짜 뭔가 그렇죠. 살아있는 느낌이 귀가 보이고 코가 보이고 이쪽이 보이고 다르죠. 아 사람 진짜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든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군요. 이거는 지금 기술 이전도 좀 하셨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기술이 이제 올해 우수성과로 나왔으니까 이제 기술 이전이 올해 이제 이루어지겠죠. 예. 그렇군요. 그럼 기술 평가나 이런 것도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기술 이전이 이제 평가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이랑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관심이 있으면은 학교 내에서 네. 가격에 맞게 합리적이냐 해서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고 뭐 별도로 외부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진을 아까 그 뽑아내는 그 하드웨어는 그것도 지금 다 갖고 계신 거죠? 제가 이제 뭐 다른 과제, 이 ITRC 사업 말고 다른 과제로 그거 개발하는 과제도 또 진행을 그래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개발한 거,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그 과제를 했고, 네. 얘가 이제 이 대학에 있는 동안에 뭐 오랫동안 뭐 한 30년 이상을 이제 그쪽 분야를 했고, 그 꽃이 이제 그 기계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복고 그 풍의 그 사진관 사업을 만약에 뭐 누군가 한다면은 그것도 같이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머신은 이제 옛날 사진관처럼 네. 옛날에 이제 사진관 하면 충무로에 이제 그 현상소가 있고 네. 일반 카메라맨들은 촬영만 하면 되잖아요. 촬영만 하고 네. 이제 받아오듯이 이게 만약에 사업화가 된다고 하면은 머신은 몇 개만 있으면 되고요. 이 사진관에서는 데이터만 보내주면은 그렇네요. 보내주면 되죠. 그래서 요즘에 그 저기 한국에서 찍는 그 스티커 사진 해외에서 엄청 인기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홀로그램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너무 정확하게 나오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보셨던 AI를 사용하니까 사실은 이제 아주 정확하면서도 좀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주 좀 보정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쁘장하게 또. 요새는 뭐 그런 어플이 무척 많고요. 네. 예, 뭐좀 젊었을 때로 바꿀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과제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예. 얼마나 남았어요? 저희가 이제 이게 ITRC가 이제 뭐 8년 하다가 6년짜리도 있다가 또 지금부터는 또 8년으로 바뀌었는데 저희는 2+4+2 이렇게 돼가지고요. 네. 2년에서 평가만 받아가지고 지금 4년에 가 있고 2년 후에 또 평가를 다시 받아서 지금 잘하면 지금 4년 했고. 4년 했고 2년 후에 평가를 한 번 더 받아요. 네. 거기서 잘하면은 네. 2년 더 해주는. 그렇군요. 뭐를 더 하실 겁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저희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이제 포커스가 홀로그램 쪽 안경 안 끼는 방식의 포커스가 돼 있지만은 네. 저희가 AR, VR, XR 쪽에 들어가는
글라스, 네. 글라스에 이제 그 HOE 홀로그램으로 만든 어떤 그 필터를 하나 달면은 네. 이렇게 안경을 딱 끼면은 저 앞에 공간에 정보가 뜨게 하는 뭐 그런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도 병행해서 해야 되고 홀로그램은 좀 더 이 산업적 응용 분야를 좀 더 창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대형화하면서 서로 이제 그 이런 디스플레이가 이 그 어떤 시청자나 이게 보는 사람들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 뭐 이런 쪽이 더 아마 저희 센터에서 계속해서 연구 진행을 해야 될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연구하시는 거 잘 돼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진 홀로그램 사진 같은 것부터 해서 뭐 다양한 분야에 좀 많이 쓰이면 좋겠네요. 그 자료 화면은 저희가 영상에 좀 넣을 텐데 예, 예. 이 영상은 또 홀로그램이 아니라서 그게 그렇죠. 표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는다든지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놨습니다. 예. 교수님 다음번에 또 좋은 성과 있으면 한번 나와서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유 뭐 이렇게 너무 저희가 성과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고요. 네. 앞으로도 뭐 우수 성과가 되거나 어떤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